안녕하세요. 도라도트 최미건입니다. 망친 눈썹, 소위 복구해야 되는 눈썹의 주제를 오늘 또 준비를 했어요. 푸르게 변한 눈썹들 아니면 붉게 잔흔이 남은 눈썹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복구하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했던 사례들의 고객님들 사진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들이 내 눈썹이 망쳐져 있는지를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너 눈썹 왜 파래? 왜 빨개?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망쳐놓은 눈썹들은 레이저로 빼는 작업을 몇 번에 걸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 잔흔이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푸르게 변한 눈썹은 피부과나 병원에서 레이저로 시술을 하면 원래 색처럼 돌아오기는 하는데 붉게 변한 색소의 잔흔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다 그 색이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레이저 비용은 또 비용대로 몇십만 원씩 피부과에서 드리고 또 다시 눈썹을 하게 되는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상 오셨을 때 그냥 저 눈썹 할 거예요 하고서는 오시는데 와서 보면 이중 삼중으로 푸른색, 붉은색 뭐 여러 가지 색들이 믹스가 돼서 남아있는 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내 눈썹이 망쳤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오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눈썹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저희가 성형외과에서 뭐 재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망친 성형을 다시 수술을 할 때는 정말 잘하는 곳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예전에 했던 잔흔이나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틀이 잡혀 있는 분들은 이제 복구를 해드리는 작업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고객님은요 뉴욕에서 오신 분인데요, 한 10년 만에 한국에 나오셨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동생분이나 동생 친구분들이 눈썹 하신 거를 보고 소개를 받아서 한국에 나오기 전부터 예약을 해놓고 와주신 분이에요. 잔흔이 있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뵀는데 미국에 있을 때 이제 2번 정도의 시술을 하셨더라고요. 푸른색으로 좀 남은 눈썹이 있고 한 2, 3년 전에 했던 눈썹에는 붉은색이 남아있어요. 붉은색하고 푸른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갈색도 들어가 있고 붉은색에도 핑크빛이 있고 좀 어두운 갈색빛의 브라운이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약간 믹스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잘한다고 소문나신 분이 이제 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댁에서 한 5명 정도 모여서 시술을 받았다고. 근데 할 때도 너무 아팠고 그리고 하자마자도 너무 진했는데 진한 게 리터치 받을 때까지 흐려지지가 않았대요. 이렇게 잔흔이 있는 분들은 전혀 없는 분하고는 또 약간 다른 케이스거든요. 너무 많은 기대치를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모양도 모양인데 앞쪽이 또렷하고 진하고 전체적으로 모양 쉐입도 조금 두껍고 중구난방인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골격에 맞춰서 모양만 좀 잘 들어가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으시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양을 좀 더 집중해서 했고요. 안쪽에 색깔을 채우는 건 바탕 베이스가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진할 수는 있지만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 층들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우선이었거든요. 붉은색과 푸른색을 각자 따로따로 중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해드렸고 마지막에 균일한 톤 작업을 했어요. 근데 또 앞쪽은 원래 이렇게 딱 각이 지어져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일부러 터치를 하지 않고 뒤쪽을 더 진하게 들어가면서 앞쪽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된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드라인만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렸더니 진하긴 한데 모양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고객님은 굉장히 만족을 하신다고 흡족해 하시긴 했어요. 푸른 눈썹에는 주황빛이 들어가는 색으로 중화를 시켰고 붉은색에는 그린빛이 들어가는 그런 색으로 중화를 시켜요. 비슷한 톤으로 약간 브라운 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중에는 한 가지 톤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좀 더 공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고객님이 예전에 했던 눈썹 문신이 있었는데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색을 좀 많이 빼고 오셨는데 2번째 정도 레이저를 하는 중에 저한테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왕 레이저를 시작하셨으니까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 빼고 오시는 게 제가 작업을 할 때도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는데
붉은색을 이제 제거를 했는데 불그스름하게 흉처럼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뭔가 눈썹이 두 개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그 원래 눈썹에 틀이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눈썹 골격과 틀을 벗어난 부위에 문신을 해놓은 거예요. 전혀 다른 얼굴의 인상이 되어서 지금 십수년째 살아오셨던 거예요. 볼 때는 조금 쉬워 보였어요. 특별히 도드라지는 골격이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막상 디자인을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피부도 너무 하얗기 때문에 터치를 또 이 상태에서 제 원하는 대로 넣었다가는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입술 문신할 때 넣는 터치만큼 가볍게 넣어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놨습니다. 레이저 제거하고 나서 얼마 정도 있다가 다시 레이저를 하고 보통은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눈썹 시술을 하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고 충분하게 재생이 되신 다음에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이 사진의 고객님은요, 딱 봐도 핑크빛, 거의 핑크빛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진했어요. 3년 전에 처음에 잠깐 내방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손을 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진하게 남아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3개월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봤던 그 진하기가 4, 5년 정도가 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처음에 시술했을 때 그 진하기가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심지어 모양도 예전에는 일자 형태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사진에 보시면 붉은색도 일자 형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의 눈썹 근육을 보면은 이 골격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 눈두덩이에. 근데 이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골격을 벗어나서 유행만 타서 일자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진하기도 너무 진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레이저를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레이저로 빼서 지금 요 핑크색 같이 남은 게 최종적으로 남은 색깔이에요. 처음 상태에 비하면 저한테는 지금만 하더라도 좀 땡큐인 거거든요. 이분은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6회를 하셔서 그나마 이 정도로 붉게 남은 건데 이 붉은색도 갈색빛이 띠는 붉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거의 핑크톤으로 남은 잔은입니다. 원래 평상시에 그리고 다닐 때도 브라운으로 된 걸 그리면 너무 붉은 게 부각이 돼 보이니까 카키빛의 그 펜슬로 눈썹을 그리셨대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게 저희가 이제 중화 작업을 할 때 붉은색 눈썹은 이제 그린색을 섞어서 중화를 해드려요. 카키빛으로 하셨을 때 그나마 좀 브라운 톤이 되시긴 하셨을 거예요. 이제 디자인을 하고 하는데 이 고객님은 이제 눈두덩이에 이 골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맞춰드렸어요. 근데 2번을 했는데도 그 예전에 그 붉은기가 그 주변에 조금 잔흔이 번진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사실 썩 들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고객님은 예전에 비해서 만족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복구 눈썹이라고 하기도 하고 망친 눈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망쳤다라는 말은 사실은 본인이 이 눈썹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지금 예전에 했던 잔흔이 남은 상태가 불만족스러울 때 망쳤다는 이제 그 표현이 맞겠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 망쳤건 복구이던 간에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새로 하는 것처럼 예쁘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상을 계속 앞으로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최대한 내 인상에 맞게 디자인을 다시 하고 색깔을 조금 더 이제 톤을 정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은 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복구 작업이나 망친 눈썹은 사실 다른 시술에 비해서 시술자가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쏟게 되고 정성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한두 가지의 기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각자 하시는 분들에 따른 재량의 몫인데요. 조금 덜 예뻐 보이는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사실 피부는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피부의 깊이도 니드를 갖다 댔을 때 또 느껴지는 게 다 다르거든요. 사람의 피부를 만져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술자의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어떤 분들 뵐 때는 속으로 화가 어떻게 사람 얼굴에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지? 어쩜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해놨을까? 도화지도 아니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화가 날 때도 되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피부가 100% 이렇게 남을 것이다 라는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신중한 마음으로 시술을 해야지 이런 사례들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한 눈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더 예쁜 방향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또 잘하는 업체를 찾아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노라도트 최미건이었습니다.